창의력이 꼭 필요하다. 창의력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풍토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건희 회장이 이런 지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처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해서 미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기회, 저에게 온 3가지 기회 중에 마지막 기회가 맞추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이 어떻게 해서 혁신적으로 세계 인류 기업이 되었는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디자인 혁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참여하고 일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서 창의적 인재는 또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육성을 해야 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미술을 주로 하던 그런 화가로서 이제 쭉 키워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복귀 명령이.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라. 나름대로는 되게 힘들었던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좀 더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현지에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이제 이 명령에 의해서 곧바로 돌아옵니다. 삼성, 어디서 들어본 회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 삼성에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그 당시에는 국제화 인력을 뽑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순수 미술을 전공을 했지만 외국에서 공부를 했고 디자인을 가르쳤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5번의 면접과 실기를 통해서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경영, 그리고 국제화, 그리고 디자인 혁명,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는 아마 삼성에 문턱에도 못 갔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기회가 저한테는 드디어 찾아온 거죠. 저는 순수 미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 미술 외에 디자인 과목을 가르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배우는 다양한 경험들이 촉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 미술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디자인을 접할 때 새로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갔더니 실기고사부터 이제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제가 지원한 부문은 시각 디자인이었어요. 아무래도 회화과 출신이니까. 그렇게 좀 연습을 해놓고 혹시 몰라서 제품 렌더링 책을 하나 사다가 렌더링을 조금 그려봤습니다. 근데 딱 가보니까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표현하고자 하는 이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다? 그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제품 디자인으로 바꿔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할 수 있겠냐?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해. 해서 갑자기 재료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막 하면 이렇게 가지고 휴대용 오디오에 대한 새로운 컨셉 디자인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봐도 너무나 창피한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린 드로잉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색했죠.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봤을 때 거기서 이제 모 부장님이 계십니다. K 부장님이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자네는 이력서를 봐가지고는 학교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삼성에 오려고 하는가? 그때도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력을 내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50만 원을 받고 저를 원하는 곳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면접관 3분이 다 헐 하는 분들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지금 이제 모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데, 이현석 씨를 안 뽑으면 안 된다는 말 같이 들리네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운 좋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경의 일환이었던 디자인 혁명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 디자인만이 살 길이다. 글로벌화된 제품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애호할 수 있고 사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고 싶은 그 욕구를 제공을 해서 매니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회장님을 스위스 로잔에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IOC 총회에 한국 IOC 회원으로서 참여를 하시게 된 기회였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목합들 같은 거, 새로운 이제 디자인, 컨셉 디자인을 가져가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매우 총기가 있으신 분이셨고 해안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즉 이 회장님께서 디자인 혁신을 주창을 하시면서 지원을 하신 것들은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그리고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 지원을 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디라든지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 디자인 학교죠. IDS라는 사내 디자인 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 파견 가서 정말 다양한 나라의 교수님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였어요. 거기서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디자인 멤버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삼성 디자인 멤버십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왔고 여기서 모태가 되어 많은 창의적인 디자인 인재들을, 대한민국의 인재들이죠. 삼성의 인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 멤버십이라는 것은 1년, 2년, 3년 동안을 학교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와서 실제로 디자인 스튜디오처럼 자기가 자기 작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삼성과 함께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삼성 디자인, 갤럭시라든지 보르드 TV라든지 이런 모든 제품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주창을 하시면서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1위가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의적인 디자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에 중요 포인트를 잡고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저는 이건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디자인 혁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제 디자인 동료들,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들이 피땀 흘리게 지난 15년, 20년을 발전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의 삼성의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나아질 수 있었던, 그리고 세계 인류 제품을 만들어내고 인류 기업이 될 수 있게 됐던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전 세계 교육 경쟁력 1위인 핀란드입니다. 창의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생각입니다.